엄마, 나 상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기훈이 그냥, 아이고, 장하다. 우리 기훈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유, 그냥 내 엄마, 새끼 그냥. 나는 네. 천문학자가 될 거예요. 뭐? 이제부터 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엄마, 저 천체망원경 하나만 사주실래요? 기훈아, 너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놈의 별 맨날 본다고 그게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거 입을 수도 없고 그냥 메고 댕길 수도 없고. 아유, 너 이제 공부해야 돼. 엄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아유. 엄마, 이 별은 엄마의 눈동자를 닮았어요. 그래? 닮았네요. 반짝이고 호수 같은 눈. 그래서 제가 별을 사랑하게 됐나 봐요. 그렇구나. 엄마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 그렇네, 기훈아. 대학을 가려면은 별도 좋지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다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게 있어갖고요. 별만 사랑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요. 진짜야? 그럼요. 입학 그거. 사정관 제도. 아, 그런 게 있었어? 네, 별을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데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요거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근데 수희 씨 눈이 별을 닮았네요. 그래요? 어떤 별? 전과. 죄송합니다. 이번 아침부터 방송에 저희가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해드렸네요. 아, 네. 자,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입학 사정관 제도.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지. 그 전에 네. 오늘 이 사연을 좀 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의 딸인데.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딸이었어요?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육과 기술부의 장관상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과목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 별만 좋아하는 아이인 거죠, 별만. 근데 이런 경우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입학 사정관 제도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다른 성적이 나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는 좀 위험한데요. 물론 다른 성적도 그 대학의 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는 그런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보다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대학이 이제 1945년도부터 이렇게 뭐 대학 본고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입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험들을 보고요. 1994년도부터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시작했죠. 일명 수능. 네, 수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제 수능도 94년도에는 2번 시험을 치르다가 이렇게 한 번으로 바뀌고 뭐 성적 점수도 뭐 300점 만점에서 400점 만점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좋은 학생들 들어와서 학업도 잘하고 또 사회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을까에 대한 고심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계속되고 있는 중에 최근에는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해서 한두 번의 지필고사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제도는 대학에 이제 다양한 능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렇게 아까 말한 별을 뭐 관찰을 잘하는 학생들이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그 수상 경력들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능력들을 대학에 어필해서 그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화된 그렇죠. 그런 쪽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여기서 또 안 여쭤볼 수 없네요. 수능 몇 점 만점 세대세요? 저요 400점 만점. 400점 만점. 우리 주부님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수능이 200점 만점. 학력고사 시대죠? 네, 조용히 하시고요. 학력고사는 참 일제 시대의 자네가 아닌가. 어쨌든요. 시끄럽고요. 이 과정이 이제 입학 대입의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이 뭐 대입 시기도 아니고 입학 시즌이 아닌데 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나? 지금 이제 대입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벌써 학원 혹시 버스 같은 데서 학원 광고를 하면요. 벌써 이제 2013년도 그 대입 준비하는 그런 광고들을 막 합니다. 뭐 이제 그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에 있다고 해서 10월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해서 11월에 시험을 보는 것처럼 입학사정관제는 훨씬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그 11월에 10월, 11월 또 수시에 있는 그런 전형에 그 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 같은 네.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학창 시절이 고등학교 때만의 어떤 수상만이 입학사정관 제도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는 건가요? 초등학교 때 그런 그 수상 경력이 모두 다 들어간다는 아닐 수 있지만 네. 자기소개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어필할 수 어필할 수 있고요. 있다. 네.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있는 그런 상 중에서도 경중에 따라서 채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국 남녀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한번. 웅변대회는 누구나 다 나가고 다 하나씩 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때 그 왜 특별 전형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거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특별 전형 하면은 왜 보통 예체능 쪽에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는데 지금 이건 예체능에 딱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잘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국문학과 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글쓰기를 잘해서 뭐 글짓기 대회 같은 데서 수상을 했다든지 네. 그런 경력들이 쭉 있고 그리고 글짓기 대회는 뭐 학교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글짓기 대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특별한 뭐 시에서 하는 거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독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 그런 국문학과나 문예창작학과나 이런 쪽으로 입시가 네.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입학사정관 제도, 네. 제가 있으면 입학사정관을, 그러니까 그 제도에서 이제 누군가 아이들의 어떤 그 상을 뭐 확인을 해본다든지, 예를 들면 아이들과 면접을 한다든지, 이 제도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은 어떤 게 역할이 주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냥 뭐 학교 측에서 무자비로 좀 지정을 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네네. 그런 그 제도 안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학생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네.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자료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판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학생들을 뽑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내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하면 네. 자기소개서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양식을 주기도 하고 네. 자유롭게 수필 형식으로 써오기도 하고요.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요. 그 지금까지 학생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의 교과 활동의 성적 말고 비교과 활동의 내용들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럼 입학사정관은 어떤 분들이 되는 건가요? 입학사정관은 이제 학교에서 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뽑으시는데요. 네네. 지금은 뭐 학교 선생님 출신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취업과 관련해서 네. 인사 쪽에 있는 분들도 기업체의 인사 관련한 분들도 많이 이제 네. 입학사정관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교육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입학사정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 아이가 이쪽 분야에 좀 특별한 적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 자료를 그러니까 다 모아놔야 근거 되겠어요. 자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상장이나 상패, 예를 들면은 상금은 좀 못 모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써야죠. 그런 받아서. 어떤 근거 자료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면은 나중에 대학을 갈 때 그러니까요. 아이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전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네. 학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학과를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원하는 정말 열심히 적성에 공부를 맞는 하는 거. 곳에. 저 같은 경우는 연극영화과 가고 싶어서 딱 가고. 그러네요. 무슨 과 나오셨어요? 저는 또 비행기 타려고 항공운항과 갔는데 여기 앉아있네요. 그러니까요. 뭐 어쨌든 타는 거야. 뭐 여기서 네네. 타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방송을 타도. 근데 우리 주부님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 있잖아요. 네. 입학 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은 있죠.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서 어제 인터넷을 조금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게 다분히 그 성적뿐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 끼나 뭐 이런 거를 갖고 평가를 한다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게 딱 기준이 있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뭐 준비한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또 그걸 찾아보니까 학업 성적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학업 성적도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걸 모르고 네. 그 특기나 뭐 적성만 이쪽만 했다가는
절대 뽑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것 자체가요. 학생이 들어와서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것이 이제 좋은 지금까지의 수능과 다른 취지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학업을 이수할 정도의 능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는 거죠. 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요. 그 기본적인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그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직 대중화가 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활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나요? 입학사정관 제도를? 좀 뭐 어떤 제도가 한 10년 이상, 뭐 15년 정도 돼야 대중화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알죠. 근데 이제 아직 그 입학사정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지금 서울대나 중앙대, 연세대 같은 데서 한 10군데 정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서 지금 41개, 90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1개의 대학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특별 전형 아까 말씀하신 특별 전형 뭐 저소득층 특별 전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 이런 특별 전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그 중에서도 고르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더 많고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마다 선발 기준도 다 다르겠어요. 그렇죠. 학교마다 자유로운 선발 기준을 주는 게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의 중점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느 대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기준을 두고 있다 이런 거 팁을 예시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특별한 그 아이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뽑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맞춰서 전형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요. 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 본인을 추천을 하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 하고 있는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이 학과에 적합하다라는 걸 잘 소개하는 거죠. 논술이네요. 네, 논술도 포함되고요. 뭐 수필처럼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 전형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지금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금 서류 평가하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는 지원자의 3배수를 뽑아서요. 그 서류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나 학업 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서 3배수를 뽑고요. 그 3배수 안에서 심층 면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또 부작용으로 그런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작성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의 이제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 심층 면접에서 실제로 면접관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묻고 그 전공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특기만 무조건 살려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가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보면 미리 준비하면요. 그렇죠. 뭐. 그리고 정말 제일 행복한 건 우리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보는데 지금 또 많은 우리 주부님들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면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얼마나 하십니다. 궁금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전화를 받고 다시 질문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양평동의 김진아 주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우리 애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며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영화직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땐 이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붙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는 입학사정관대로 갈 때는 염려말로 큰 소리를 치거든요. 글쎄 우리 애가 이 입학사정관대랑 잘 맞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볼 수 없나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몇 학년인데 지금 영화를 찍으러 다녀요? 고1인데. 고1이요? 고1? 고2? 고2? 네. 아니 근데 왜 어머니는 왜 입학사정관제로 붙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해야지. 무조건 영화만 찍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닐 것 같은데. 학교 성적이 내신이 지금 몇 등급인가요? 학교에서? 한 3, 4등급 정도. 3, 4등급? 중간이네요. 그렇죠? 그럼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주 못하진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아이가 영화를 찍으러 다니는데 과연 성적은 중간 정도를 하고 과연 입학사정관 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지 이것이 궁금하실 궁금하다.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맞죠, 어머니? 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해결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자, 3, 4등급 정도면은 중간이죠, 네, 중간. 그 저희 정도, 때는 네. 15등급까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은 7등급까지 있죠. 그럼 3, 4등급이면 중간 정도의 등급인데 네,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싶은데.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성적인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도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입학사정관제로 해서 영화를 찍던 그 학생이 붙은 사례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것이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이 정말 원하는 분야가 맞다고 한다면 영화를 찍는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어떻게 이제 찍고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떻게 지금 뭐 영화만 찍는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분야도 이렇게 좀 손을 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작품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 상영이 그렇죠. 됐다는 이런 그렇죠.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아직 있죠. 뭐 네. 학생이기 때문에 상영이 된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영화제 같은 곳에 출품을 이제 목표로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청소년 영화제랑 네, 그렇죠? 맞아요. 뭐 요즘 국제 그런- 영화제도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성인 청소년을 영화 만들어서 영화제도 유튜브 많고요. 같은 데 올릴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인정이 그러면 안 이제 되나요? 사람들이 보기만 하지 어떤 뭐 시상이나 이런 네.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증빙자료로 좀 출품하기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은 싶은데. 이게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학생이니까 그쵸. 어떤 자료가 네. 좀 필요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 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선배들이라든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의견을 묻고 네. 정보를 좀 수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방향을 잘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까 말한 그 성균관대 10학번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료가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에 대한 네네.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좀 보일 건데요. 지금 보면은 그 영상학과가 이제 영상과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추천 전형이나 뭐 이런 그런 그 다른 네. 일반 전형으로 합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한 분야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는 네. 것이 아니라 좀 영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네네. 분야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외에도 그 입시 전형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그 영상을 찍어본다든지 뭐 그런 아까 말한 그 영화제라든지 네. 이런 출품을 해본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맞습니다. 점이 좀 네.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아이가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수시나 네. 정시도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복? 아. 그럼 일단 준비는 해놓는 게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시나 정시는 이렇게 따로 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 그럼 시험을 입학 못 보는 사정관제는 수시 정시보다 앞서 있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수시하고 같이 다른 진행이 수시 때 됩니다. 같이. 네. 그렇군요. 수시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 이 상담 전화 주신 주부님께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또 이 영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각 대학교별로 연극제도 있고요. 그 학교에 네. 연극 이름을 건 연극제도 있고요. 또 영화제도 있고요. 네. 이런 곳에 막 출품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다 그 학교에서 1등을 했으면 그 학교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오, 뭐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에서 오. 많은 영화제, 네. 연극제 한번 도전해보기 바라겠고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네. 또 그 친구가 네. 꼭 좋은 감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래요. 배우가 또 네. 여기 앉아있다는 것도. 그러다가 또 아니 당신 나 때문에 대학 가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고이지만. 네. 어쨌든 이 입학 사정관 제도로 입학을 하면요. 일단은 들어오는 거는 일반 학생과 다르지만 수업 내용은 뭐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같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제 들어가는 그 전형만 좀 다르고요. 모집에서 그렇게 전형 인원이 정해져서 그렇게 네네. 입학이 되고 입학을 해서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또 하나의 나의 비장의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듭니다. 네.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주부님 어떠세요? 우리 아이를 입학사정관 제도의 어떤 이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게 이렇게 중복 가능이 네네. 된다니까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쪽에 적성이 좀 있는 것 뭐 같아요? 하고 싶다고 그랬었죠? 저희 아이는 솔직히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지금 독서 이력제도 된다고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네. 꾸준히 책을 읽힐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신문 같은 것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분야는 아니면 뭐 책이랑 신문 읽는 것도 그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많이 읽고 하면은 네. 뭐 글 쓰는 재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근데 또 글은 읽으면. 못 써요. 읽는 것만 좋아해요. 읽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걱정이에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걸 너무 이렇게 책 많이 읽는 애들은 어느 과로 할 수가 있어요? 문학 쪽인데 그렇죠? 책을 읽는 것만 가지고 어떤 말하는 직업을 것도 선택하기는- 좋아해요. 말하는 쓰는 것만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는 걸 좀 말하는 좋아한다. 거구나. 그러면 언어 쪽으로 이렇게 좀 네. 관심을 돌려서 네. 이렇게 언어가 잘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곳으로 좀 관심을 네. 돌려보면 그리고 확장시켜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그냥 입시로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라. 이렇고 한번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입학 사정관 제도를 준비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미리 이런 거는 꼭 챙겨야 된다라고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제도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력들을 잘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그 능력을 보인다고 해서 네. 이렇게 입시에 채택이 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의 문이 더 열린 거니까 그쪽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좀 알고 그 관심 분야에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활동 경험을 한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서 그걸 어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코치님 만약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입학 사정관 제도가 있었으면 나는 사용을 했다 안 했다? 본인이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네. 수희 씨는요? 저도 했을 것 같아요. 뭐 비행기 어떻게 타려고? 비행기 아니고 그때는 네네. 저는 진짜 이렇게 그때 방송에 꿈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입학 사정관 제도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이제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입학 사정관 제도와 흡사하게 진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공채가 된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입학 사정관 제도가 네.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건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볼 만한, 권해볼 만한. 그리고 본인에 그런 제도가 대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그 적성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또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 오늘 네. 쭉 입학 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 이 제도가 마음에 드는 제일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표가 쓴다는 거죠. 확실하게 목표를 그렇죠. 보고 꼭 달려갈 수 목표가 있다는 있고 꿈이 거. 있다는 네. 것에 대해서 이 제도가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괜찮네요. 네. 오늘 두 분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학 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아이가 스스로 찾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아이는 어떤 데에 좀 관심이 많은지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좀 미리 파악하시면 서로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아이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아이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이거는 아니고요. 내용은 여기까지죠. 준비한 내용 네.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준마렐라의 도전!